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의 연산 마지막 부분을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시간에 했던 거는 여집합에서 A에서 B를 뺀 A 빼기 B, 그러니까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 이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에서 A를 기점으로 해서 A와 B의 교집합에 있는 부분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뺀 나머지 부분을 이제 A 빼기 B의 원소의 개수다. 그래서 순수한 A가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일컬은다 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A와 B의 합집합 전체에서 B라는 아이가 다 빼고 B라는 아이를 뺀 나머지 집합 여기 부분 순수한 A를 나타내는 것이다 해서 찾는 문제는 참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고요. A 차집합 B라는 거는 요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거 여러분 뺄셈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제 대칭 차집합이라고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좌우 대칭이 되는 이제 그림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A 빼기 B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A 빼기 B는 순수한 A인 여기 무슨 색깔에 주황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순수한 A를 이제 A 차집합 B를 여기를 색칠된 부분이라고 하였고요. B 차집합 A는 여기 순수한 B 모양이 이제 B 차집합 A인데 여기서는 A 차집합 B인 순수한 A와 B 차집합 A인 순수한 B를 합쳤다면 이 모양이 서로 어떤 모양을 띠고 있나요? 대칭을 이루고 있죠. 좌우 대칭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대칭 차집합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제 이걸 주고 색칠한 부분의 벤 다이어그램의 올바른 표현을 찾으세요.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과 이 아이가 원하는 부분이 어디가 색칠되어 있는지까지 알아놓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요. 이제 여집합하고요. 차집합의 성질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제 보면은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입니다. 자, 전체 집합 유니버스에서 U의 약자를 뗀 전체 집합 U와 자, 부분 집합 U 안에 있는 A, B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성질을 한번 알아보자면 전체 집합의 여집합,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여집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 시간에 A의 여집합이라는 거를 A를 뺀 나머지 집합 어디서 빼느냐? 전체에서 A를 뺀 나머지 집합을 이제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데 전체의 여집합은 얼마가 되겠어요? 자, 우리 전체의 여집합 알아볼까요? 전체의 여집합은 항상 우리가 여집합은 출발이 전체입니다. 전체에서 전체를 빼세요. 6 빼기 6 하면 뭐가 되죠? 네, 없어지죠. 네,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고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요? 자, 이것도 해볼까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자 여집합은 출발이 어디라고요? 전체 집합.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걸 아셔야 되고요. 3번을 먼저 보이는 3번을 먼저 해볼게요. 자, A의 여집합. 자, A의 여집합을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여집합은 A를 뺀 나머지 집합 여기가 되겠죠. 색연필을 내가 어디다 치웠는데 어디다 치운지 기억이 안 나네. A를 뺀 나머지 집합이 A의 여집합입니다. 그런데 여집합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자, 보세요. A의 여집합은 이제 이거가 됐는데
그 여집합의 또 여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라색에 색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 그러면 뭐가 될까요? 다시 하얀 부분인 A집합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집합을 2번 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으로 바뀌는 성질이 있다는 거. 이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나오고 집합에 연산할 때 많이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A의 여집합은 이 보라색 부분, A를 뺀 나머지 집합인데 그 여집합에 또 여집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에서 이 보라색 부분을 빼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A집합으로 다시 돌아오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여집합을 2번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다. 이런 사실이 있고요. 두 번째, A랑 A가 아닌 A의 여집합. 자, A랑 A의 여집합. 자, 이거는 공통인 부분이 전혀 없어요. 자, A 집합과 A의 여집합 부분을 더해라.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아까 A의 여집합이 이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A라는 하얀 부분까지 더하게 된다면 결국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A와 A가 아닌 부분에 A를 뺀 나머지 집합을 같이 합집합으로 가게 된다면 이거는 전체 다 색칠된 U, 전체 집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A와 이 A, 하얀색 A와 A가 아닌 집합, A가 보라색, 이쪽 부분, 하얀색이 되어 있는 A 집합과 보라색 부분과의 교집합이 있나요? 전혀 없죠. 자, 그래서 A와 A가 아닌 A를 뺀 나머지 집합의 교집합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집합이 된다는 거고요. 4번은 정말 중요하고 진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별표 있는 대로 칠해 주시고요. 자, A 빼기 B 한번 해볼까요? 자, A 빼기 B는 순수한 A다 라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거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A 교집합 한번 들어갈게요. A 교집합 B는 어디를 말할까요? 이거는 여기다 한번 따로 그려볼까요? 자, 어디가 색칠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 B. 자, 색칠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줄로 밀금을 할게요. A는 이렇게 2줄로 칠할게요. 이렇게 2개 칠해져 있는 공간상을 A라고 한다면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B의 여집합은 어디로 칠할까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집합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이쪽 바깥쪽 부분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거의 교집합이에요. 그러면 빨간 공과 빨간색과 보라색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 여기를 말하겠죠. 여러분 이해됐어요? 색칠을 제가 간단히 했는데요. 결국 보라색 여기 순수한 A만 칠해져 있는 집합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이 빨간 줄과 보라색 줄이 같이 있는 공간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항상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쪽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여기를 이쪽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A 교집합. 자, A는 보라색으로 칠했고요, 선생님이요. B의 여집합은 B를 뺀 나머지 집합이니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색칠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의 교집합은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빨간 줄 한 줄과 보라색 한 줄인 순수한 A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색칠을 직접 여러분이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A가 된다는 사실, A 빼기 B랑 A 차집합 B랑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같은 말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B. 그럼 선생님 B 차집합 A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어요. B하고 A는 순서대로 써주시고요. 교집합의 여집합 이것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 B 차집합 A도 변형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꼭 정리해서 외워주시길 바라고요. 연산의 법칙이라고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또 많이 수없이 봐왔던 교환 법칙. 자, 교환 법칙은 자리를 바꾸어서 해도 답의 결과는 같더라. 이런 게 교환 법칙이었고요. 결합 법칙은 이 세 개의 연산에 있어서 앞에 두 개를 먼저 연산을 하고 뒤에 거를 계산하나, 아니면 뒤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앞에 거를 연산하나 연산의 결과는 같다. 이런 게 이제 결합 법칙이었고요. 분배 법칙은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분배 법칙을 하나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요. 이런 게 이제 분배 법칙이었거든요. 우리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2를 2x에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2x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2를 어디다 4와 2에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어요. 가운데는 더하기로 연결되고, 그죠? 이 원리를 하는 게 이 집합의 연산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환 법칙 다시 A 합집합 B는 자리를 바꾸어서 B 합집합 A랑 해도 답의 결과는 똑같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교집합도 마찬가지예요.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같은 집합을 뜻한다는 거죠. 네. 결합 법칙은 아까 말했듯이 세 개의 연산에 있어서 앞에 두 개를 먼저 하고 C를 계산하나, 뒤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앞에 거 A의 합집합을 계산하나, 이거는 나타내는 부분은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것도요. 근데 여기서의 결합 법칙은 둘 다 합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또는 교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이 합집합이 하나씩 들어가 있을 경우는 결합 법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호가 있을 때만 결합 법칙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두 개 하는 것보다 나는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하겠다. 그래도 같은 집합을 얘기한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자, 분배 법칙이 이제 제일 많이 쓰입니다. 분배 법칙을 보시면은 분배 법칙은 결합 법칙과 반대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얘가 합집합이고 얘가 교집합이에요. 그러면 아까 분배 법칙 하던 방법대로 A를 B에다가 합집합을 해주고, 그리고 중간 연결고리가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을 해주시고 또 A를 이제 합집합으로 C에다도 같이 분배를 해주겠다. 그래서 위치를 잘 보세요. 합집합을 분배를 하는 것이고, 자, 안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교집합은 연결고리로 가운데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연결해 볼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A 교집합, B 합집합 C예요. 자, 교집합을 분배하는 거예요. A라는 아이와 교집합을 분배해서 A 교집합 B, A 교집합 C인데 가운데 연결고리는 가로 안에 있는 이 합집합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 이것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모르강 법칙은 뭐냐면요. 드모르강이라는 이제 수학자가 이제 이 법칙을 고안해냈습니다. 뭐냐? A 합집합 B의 여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어디를 뜻할까요? 빗금으로 칠게요. 색연필이 어디다 놨지? A와 B의 합집합을 뺀 나머지 집합, 여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런데 A 교집합 C. 자,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A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 얘가 어딜까? 한번 표시해 볼게요. A의 여집합을 A를 뺀 나머지 집합. 여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B의 여집합, B를 뺀 나머지 집합. 여기 색칠됐다고 할게요. 색칠을 지금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자,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은 빨간 줄 한 줄과 보라색 한 줄이 같이 공존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어느 구간이 되겠어요? 자, 왼쪽 그림에 색칠된 부분과 같은 부분에 색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더라. 이거를 이제 고안해낸 수학자가 드모르강입니다. 그래서 드모르강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A를 여집합으로 각각을 만들어 주신다면 이 합집합 또한 여집합의 영향을 받아 교집합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연산 법칙으로 여러분이 아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해볼까요?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색칠되나요? 교집합 빼고 나머지 이쪽 세 개 부분이 이제 이 세 구역이 색칠되는데요. 그런데 선생님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걸 한번 색칠해 볼게요. 자, A의 여집합은 A를 뺀 나머지 구간 여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B를 뺀 나머지 구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맞죠? 네. 그러면 합집합은 한 줄짜리와 두 줄짜리가 다 포함되는 애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 가운데만 빼고 다 색칠되어 있는 구간이 되는 거고요. 아까 금방 했듯이 A 교집합 B 가운데만 빼고 다 색칠된 구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같은 아이라는 거. 이게 두모르강의 법칙입니다. 자, 각각의 여집합을 하게 되면은 이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뀐다는 사실. 요거를 명심해 두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칠을 못할 경우는 여러분도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편할 겁니다.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은 교집합을 뺀 나머지 집합 이렇게 세 개를 색칠해 주시고요. 자, A의 여집합은 A를 뺀 나머지 집합을 보라색으로 표시를 두 구간을 표시해 주시고요. B의 여집합은 B를 뺀 나머지 집합이니까 이 빨간색으로 두 구간을 칠해 봅니다. 그리고 합집합은 색깔이 빨간색 부분과 색깔이 보라색인 부분 또는 빨간색, 보라색이 같이 있는 공간까지 다 말하는 거죠. 합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그죠?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걸로 어떤 걸 이해할 수 있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A라는 집합을 포함하고 있다. 누가? B가.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A와 B의 교집합은 누가 되겠어요? 예, 작은 아이 이 A가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A와 B의 합집합은 뭐가 될까요? 예, 큰 아이 B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A 작은 거에서 B 큰 거를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집합이 되는 거죠. 예, 작은 아이에서 큰 아이가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건 정말 중요해요. 4번. 무슨 말일까요? A의 집합이 B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면 만약에 B의 여집합하고 A의 여집합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 요거는요. A보다 B가 더 컸잖아요. 근데 B의 여집합은요. 여기에요. B의 여집합은 빨간색으로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 그죠? 근데 A의 여집합은요. 구간이 두 개예요. A를 뺀 나머지 집합. 여기에요. 그러면 어느 구간이 더 큽니까? 예, A의 여집합 구간이 더 크고요. B의 여집합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버립니다. 자, 요거와 반대의 기호로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B의 여집합을 하게 되면은 이 집합의 부등호가 아니라 부분집합 표시가 B쪽이 아니라 A쪽으로 향하구나. 이걸 알아두시면 엄청 편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A보다 B가 더 클 거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봤을 때 A의 여집합 바깥에 있는 것 전체와 그 다음에 B를 합치게 되면 이거는 전체가 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거꾸로 말하면 더 틀리게 된다는 거죠. A가 작은 범위로 생각하고 B를 큰 범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의미가 다 맞는 표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시고 노트에 적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